삼성전자 주주 여러분, 요즘 가장 궁금한 건 결국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오르는 건가? 아니면 여기서 다시 밀리는 건가? 제 판단부터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 방향만 놓고 보면 추가 하락보다는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리고 어떤 신호가 나오면 이 전망을 바꿔야 하는지까지 완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적으로 흔들릴 수 있다고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가 이미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에요. 반도체 실적이 좋아진다, HBM4 공급이 늘어난다, 파운드리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서 시장의 눈높이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기대가 낮을 때는 조금만 좋아져도 주가가 크게 반응합니다. 근데 기대가 높아진 뒤에는 상황이 달라져요. 좋은 실적이 나와도 시장이 예상했던 정도라면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사업이 좋아지는 것과 주가가 쉬지 않고 올라가는 건 구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중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말이 아니라 실제 공급 단계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삼성전자는 HBM4 양산 출하를 공식화했고요. 올해 HBM 매출이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3분기부터는 HBM4가 전체 HBM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신제품을 공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품 구성이 고부가 메모리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공급량이 늘어난다면 매출뿐 아니라 수익성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삼성전자가 과거와 다른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은 고대역폭 메모리 하면 SK하이닉스를 먼저 떠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범용 D램과 낸드 가격이 오를 때 수혜를 받는 회사로 보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데 HBM4 공급이 본격적으로 실적에 잡히면 이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요, 삼성전자가 범용 메모리 회복만 기다리는 회사에서 AI 반도체 성장에 직접 참여하는 회사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은 이런 변화가 숫자로 확인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중기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는 가장 큰 이유예요. HBM4E와 고객 맞춤형 고대역폭 메모리도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HBM4 공급이 안정되면 시장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차세대 제품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고객이 원하는 성능과 구조에 맞춰 제품을 만들 수 있다면 단순한 부품 공급을 넘어 더 깊은 협력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좋은 뉴스가 나왔다고 무조건 믿고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술을 개발했다는 것과 그 기술로 돈을 버는 것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고객의 품질 검증을 통과해야 하고요. 대량 생산 과정에서 수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공급량이 늘어난 뒤에도 이익이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HBM 관련 뉴스가 나오면 제목보다 단계를 보셔야 합니다. 샘플을 보냈다는 것인지, 고객 검증이 끝났다는 것인지, 양산 물량이 늘어났다는 것인지, 장기 공급 계약인 LTA까지 연결됐다는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메모리 가격도 삼성전자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입니다. AI 서버와 데이터 센터 투자가 늘어나면 고성능 D램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반도체 기업들이 공급을 지나치게 빠르게 늘리면 가격 상승 기간이 짧아질 수도 있어요. 삼성전자의 가장 좋은 환경은 수요가 꾸준히 늘고 공급은 천천히 따라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업계에서는 고대 역폭 메모리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환경이 유지된다면 삼성전자도 공급 물량을 늘리면서 가격 협상력을 확보할 수 있어요. 다만 생산량만 늘리고 수요를 잡지 못하면 원가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물량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돼야 합니다. 자, 여기서 파운드리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HBM4의 베이스 다이에 자체 파운드리 공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메모리와 파운드리, 첨단 패키징을 한 회사 안에서 연결할 수 있다는 건 분명한 장점이에요. AI 반도체 고객에게 여러 공정을 한꺼번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운드리는 아직 기대만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대형 수주가 실제 양산으로 이어지는지, 첨단 공정의 수율이 안정되는지,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손실이 줄어드는지까지 봐야 합니다. 계약 규모가 크더라도 이익이 남지 않으면 주가를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파운드리 적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하면 삼성전자 전체의 이익 구조는 훨씬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메모리에서 번 돈을
파운드리 손실이 깎아먹는 구간이 있었잖아요. 이 부담이 줄어들면 같은 메모리 이익을 내더라도 회사에 남는 돈은 더 많아집니다. 그때부터 시장은 삼성전자의 이익을 바르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은 전체 실적의 안전판 역할을 합니다. 반도체처럼 강한 성장 기대를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회사의 이익이 한쪽으로 지나치게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줍니다. 프리미엄 제품 판매가 늘고 원가 부담이 줄어들면 반도체 투자에 필요한 현금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요. 자, 사업만 보면 좋아질 가능성이 많은데 왜 주가는 자꾸 흔들릴까요? 가장 현실적인 이유는 위쪽에 남아있는 매물입니다. 과거 높은 가격에서 매수한 투자자들이 많으면 반등할 때마다 손실을 줄이고 나오려는 물량이 생깁니다. 좋은 뉴스가 나와도 그 물량을 받아낼 돈이 부족하면 주가는 다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매물은 하루 만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가가 올라올 때마다 조금씩 나오고요. 새로 들어오는 자금이 그 물량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장 초반에는 강하게 올라갔다가 오후에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움직임이 반복된다고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매물이 계속 나오는데도 이전 저점까지 내려가지 않는다면 누군가 아래에서 받아내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매도 물량이 줄어들면 같은 매도가 나와도 주가가 더 이상 밀리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반등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그럼 진짜 변화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뉴스의 크기보다 주가의 반응을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좋은 뉴스가 나와도 잠깐 오르고 끝났는데 어느 순간부터 상승분을 지키기 시작한다. 그리고 다음 거래일까지 매수가 이어진다. 그때는 시장이 삼성전자를 다시 사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악재가 나왔을 때의 반응도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도 주가가 크게 밀리지 않는다. 장중에 흔들려도 빠르게 회복한다. 이런 모습이 반복되면 급하게 팔 사람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고 볼 수 있어요. 강한 종목은 악재에 대한 반응부터 달라집니다. 외국인 수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처럼 시가총액이 큰 종목은 개인의 매수만으로 추세를 오래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외국인이 하루 사고 다음날 파는 것이 아니라 여러 거래일 동안 현물을 쌓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매수 규모가 점점 커진다면 더 의미가 있고요. 여기서 외국인의 선물 매수와 현물 매수는 구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지수 선물을 사면 코스피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현물을 계속 판다면 삼성전자 주가는 지수보다 약하게 움직일 수 있어요. 우리가 기다려야 할 건 지수만 잠깐 올리는 돈이 아니라 삼성전자 주식을 실제로 담는 돈입니다. 거래 대금도 함께 봐야 합니다. 거래 없이 잠깐 튀어오르면 단기 반발 매수로 끝날 수 있어요. 반대로 거래 대금이 증가했는데도 종가가 높은 위치에서 만들어진다면 위에서 나온 매물을 새로운 돈이 받아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가 많았다는 사실보다 거래가 끝난 뒤 주가가 어디에 남아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반도체 업종 전체의 움직임도 확인해야 합니다. 삼성전자만 오르는 것보다 SK하이닉스와 장비주, 소재주가 함께 강해지는 편이 좋습니다. 한 종목의 뉴스가 아니라 반도체 산업 전체로 돈이 들어온다는 뜻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상승은 단기 반등보다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장비주와 패키징, 기판주는 돈이 어디로 먼저 움직이는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이 생산을 늘리기 전에는 장비 주문이 먼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이 확대되면 검사와 패키징, 기판 수요도 함께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 종목들의 실적과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다음 투자 사이클에 대한 기대가 시작된 것일 수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인프라에도 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서버가 많아질수록 필요한 전기와 냉각 설비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에서 시작된 자금이 장비와 기판을 거쳐 전력 설비까지 퍼진다면 단기 테마보다 큰 산업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작은 관련주만 급등하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계속 밀린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대형주에서 빠져나온 단기 자금이 작은 종목으로 잠시 이동한 것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순환매는 빠르게 오르지만 끝나는 속도도 빠릅니다. 대형주의 수급이 살아나야 관련주의 상승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환율도 외국인 매수에 영향을 줍니다. 원화 가치가 빠르게 약해지면 외국인은 한국 주식에서 수익을 내도 환전 과정에서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
반대로 환율이 안정되고 반도체 전망까지 좋아지면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담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미국 반도체주의 움직임도 참고해야 합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미국 반도체 기업이 강하면 국내 반도체 투자 심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만 미국 반도체가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삼성전자가 무조건 따라가는 것은 아니에요. 국내 외국인 수급과 환율, 삼성전자의 실적 기대가 함께 맞아야 합니다. 자, 이제 방향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사업 방향은 위쪽을 보고 있습니다. HBM4 공급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고요. 메모리 수요와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바로 직선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어요. 높아진 기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고요. 반등할 때마다 위쪽 매물도 나올 수 있습니다. 외국인 현물 매수가 붙기 전까지는 급등과 조정이 반복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나오면 상승 판단을 낮춰야 할까요? HBM 공급 확대와 실적 개선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도 주가가 이전보다 약해진다. 외국인 현물 매도가 이어지고 반도체 업종 안에서도 삼성전자만 뒤처진다. 이런 모습이 길어지면 시장이 좋은 전망을 이미 충분히 반영했다고 봐야 합니다. 그때는 무조건 기다리기보다 비중을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반대로 호재가 나온 뒤 상승분을 지키고 외국인 현물 매수까지 이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장비주가 함께 강해진다. 이런 변화가 겹치면 단기 흔들림이 끝나고 중기 상승이 시작됐다고 볼 근거가 생깁니다. 그러면 보유자분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요? 삼성전자 비중이 크지 않은 분들은 사업과 수급이 맞아가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변동보다 외국인의 태도가 달라지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계좌의 절반을 넘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기 상승 가능성이 높더라도 한 종목의 계좌 대부분을 넣는 것은 위험해요.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나왔을 때 대응할 현금이 없기 때문입니다. 좋은 종목을 보유하는 것과 과도하게 보유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고점에서 매수해 손실이 큰 분들은 본전 가격만 바라보시면 안 됩니다. 시장은 내가 얼마에 샀는지 알지 못합니다. 반등할 때 거래대금이 붙는지, 외국인이 현물을 사기 시작하는지, 시장보다 강한 모습을 되찾는지를 기준으로 기다릴 이유가 남아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추가 매수도 많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호재에도 계속 밀리고 외국인 매도가 이어진다면 아직은 기다리는 게 낫습니다. 반대로 악재에도 버티면서 현물 매수가 쌓이기 시작한다면 분할 접근을 생각할 근거가 생깁니다. 가격이 싸 보인다는 느낌보다 시장의 행동이 달라졌다는 증거가 먼저입니다. 현금을 보유한 분들은 기회를 놓칠까봐 서두르지 마세요. 삼성전자는 한번 놓치면 다시는 살 수 없는 종목이 아닙니다. 수급이 돌아선 뒤 눌림을 기다릴 수도 있고요. 실적과 업종의 방향이 맞아가는 것을 확인한 뒤 나눠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레버리지 상품을 이용하는 분들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삼성전자가 대형주라고 해서 항상 천천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시장이 급하게 흔들리면 레버리지 상품의 손실은 예상보다 빠르게 커질 수 있어요. 방향을 맞추는 것보다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 비중을 유지하는 게 먼저입니다. 자,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런 내용을 매일 혼자 확인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현물과 선물을 따로 봐야 하고요. 프로그램 매매와 거래 대금도 확인해야 합니다. SK하이닉스와 장비주, 패키징, 기판, 전력 인프라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본업이 있는 분들이 하루 종일 이 움직임을 보는 건 어렵습니다. 내 계좌에 적용하려고 하면 더 복잡해집니다. 삼성전자를 계속 들고 가도 되는지, 반등이 왔을 때 일부를 줄여야 하는지, 현금이 있다면 어느 신호가 나온 뒤 들어가야 하는지, 같은 삼성전자 주주라도 매수가와 비중에 따라 필요한 답이 다릅니다. 그래서 영상 아래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에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로 들어오는 공식 링크를 연결해놨습니다. 들어오시면 먼저 보유 종목 무료 진단을 통해 내 계좌부터 점검해 보실 수 있어요. 보유 종목과 매수가 현재 손익과 비중을 바탕으로 한 종목의 자금이 지나치게 몰려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시장보다 유독 약한 종목을 함께 들고 있는지,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대응할 현금이 남아있는지, 지금 계좌에서 어떤 종목부터 살펴봐야 하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똑같이 물타거나 한꺼번에 정리하기 전에 기다릴 종목과 비중을 줄일 종목부터
나눠보자는 겁니다. 진단해봤더니 삼성전자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런데 반등이 나왔을 때 줄여야 하는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은 하락장 배응 가이드까지 이어서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신호까지 기다릴 수 있고 어떤 변화가 나오면 비중을 다시 살펴볼지 기준을 정리해놨습니다. 개별 종목에 다시 큰 돈을 넣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들은 반도체 ETF 비교 정보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비중이 높은 상품과 SK하이닉스의 움직임을 더 크게 따라가는 상품은 성격이 다릅니다. 장비와 소재까지 나눠 담은 상품도 있고요. 무엇을 담고 있는지 모른 채 이름만 보고 선택하지 않도록 구성과 변동성을 비교해놨습니다. 계좌를 점검한 다음에는 시장이 돌아섰을 때 어떤 종목이 먼저 움직일지도 봐야겠죠. 히든 종목 자료에서는 단순히 많이 떨어져 싸 보이는 종목을 모은 게 아닙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실적이 유지되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가지는 않았는지, 같은 업종 안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후보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자료를 한번 확인했다고 시장이 그대로 멈춰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팔던 외국인이 갑자기 현물과 선물을 함께 살 수도 있습니다. 장중에 들어온 프로그램 매수가 종가까지 남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반도체에서 빠졌던 돈이 장비와 패키징, 전력 인프라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는 뉴스 제목보다 시장의 돈을 먼저 보게 됩니다. 외국인 수급이 실제로 달라지는지, 반등에 거래대금이 붙는지, 반도체 안에서 어느 업종이 먼저 강해지는지를 연결해서 살펴보는 구조입니다. 좋은 종목을 찾는 것만큼 시장이 그 종목을 다시 사기 시작하는 순간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올해처럼 매수 사이드카와 매도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가 자주 발동하는 시기에는 발동했다는 사실보다 그 이후 대응이 중요합니다. 급락 뒤에도 외국인 매도가 이어지는지, 반등과 함께 현물 매수가 들어오는지, 장중에 들어온 돈이 종가까지 남아있는지를 빠르게 판단해야 합니다. 연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같은 정보를 보더라도 언제 알았느냐에 따라 대응이 달라집니다. 수급이 무너진 뒤 한참 지나서 알면 손실을 줄일 선택지가 좁아질 수 있고요. 외국인이 돌아선 뒤 주가가 급등하고 나서 알면 부담스러운 가격에서 따라가게 됩니다. 지금 같은 장에서는 정보의 양만큼 대응 속도가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수급 변화와 반도체 안에서 이동하는 돈을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고 대응하셔야 합니다. 먼저 무료 진단과 자료를 통해 내 계좌에 맞는 기준을 만들고요. 그 기준을 실제 시장에 적용해야 할 순간은 알림센터에서 이어서 살펴보시면 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신청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간단한 정보를 입력하면 보유 종목 무료 진단과 하락장 대응 가이드, 반도체 ETF 정보와 히든 종목 자료를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후 중요한 변화가 나타나면 데이터 및 주도주 알림센터 이용 방법과 필요한 시장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칭 채널과 가짜 링크는 꼭 조심하셔야 합니다.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종목 매수를 요구하거나 입금을 권유하는 일은 없습니다. 반드시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공식 신청 페이지로만 들어와 주세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연락에는 절대 반응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만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제 판단은 삼성전자가 단기적으로 한 번 더 흔들릴 수 있지만 중기적으로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겁니다. HBM4 공급이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있고 파운드리 개선 가능성도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이 좋아진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비중을 늘리면 안 됩니다. 호재가 나온 뒤 주가가 상승분을 지키는지, 외국인이 삼성전자 현물을 연속해서 사는지, 반도체 대형주와 관련주가 함께 움직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변화가 나타난다면 단기 조정을 중기 상승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뉴스에도 주가가 계속 약하고 외국인 매도까지 이어진다면 상승 시점은 늦춰질 수 있어요. 그때는 회사에 대한 믿음과 별개로 내 비중부터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비중이 높은 분들은 추가 매수보다 계좌 위험을 먼저 확인하시고요. 손실 중인 분들은 본전이 아니라 기다릴 근거가 남아있는지를 보세요. 현금이 있는 분들은 급등을 따라가기보다 시장의 태도가 바뀌는 순간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결국 삼성전자가 더 오를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근데 그 상승은 좋은 뉴스 하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실적과 수급, 업종 전체의 돈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 변화가 확인되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내 계좌에 맞춰 차분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